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6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부모의 돈을 이용해 건물을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탈루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증식하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에 대해 잘 모르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세금이 과도하게 징수돼 이를 돌려받기 위해 반환 과정을 거치는 등 어려운 일에 휩싸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세금을 알면 부가 보인다고 하죠.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차게 담은 미니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혜성 씨. 길을 걸어가던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엄마. 무릎이 많이 아파? 헉,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전화.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빠듯한 살림을 살고 있는 그에겐 모아둔 목돈도 없었는데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혜성 씨. 하지만 돈을 모으기에 월급은 턱없이 부족한지라 퇴근 이후나 주말엔 택배 업무와 대리운전까지 하며 이른바 쓰리잡을 하게 됐습니다. 야,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다. 아우, 야, 말도 하지 마. 물가는 계속 오르지, 집값은 높지. 나처럼 이렇게 안 하면 못 산다니까. 너니까 되는 거야. 나는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어. 넌 진짜 대단해. 근데 너 투잡 쓰리잡 아니냐? 응? 버는 건 좋은데 이러다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해. 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시즌이잖아. 회사에서 내는 건 그렇다 쳐도 부수입은 괜찮지 않을까? 직장인인 혜성 씨가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본업 외에도 부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겸할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걸까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세무 관련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해결사가 주는 해답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부업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달에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 전부를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수익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신고한 경우 우선 신고 불성 시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한 납부 세액의 20%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부터 1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못 볼 거 다 보고 자란 사이인 절친한 친구. 어투도 서투도 어써! 업투더 쇼투더 업쇼! 어써! 업쇼! 어써! 업쇼! 어써! 업쇼! 예! 직장도 가까운 두 사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좋았어. 어후! 종종 점심도 함께 즐기는데요. 되게 이쁘다. 아, 그래? 야, 시집갈 때 된 것 같은데? 아, 남자 없거든. 아유, 남자가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돈도 없거든. 잠깐만. 걸어가다 영철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잠깐만 기다려봐. 나 복권 한 장만 딱 사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야야야, 하지 마. 왜? 맨날 안 되는 거 맨날 돈만 써. 하지 마. 야, 혹시 알아? 1등 당첨되면 수십억의 현금이 생기는.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은 너 5천만 원 줄게. 야, 5천 갖고 되겠냐? 외제차한테 뽑아줘야지. 아,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소액이지만 매주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는 영철 씨.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리가 없죠. 오늘도 복권을 사는데요. 사가지고 왔지롱. 복권을 살 때마다 친구 라라 씨에게 큰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던 영철 씨.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처럼 일을 하던 영철 씨. 자, 맞다. 지난주 당첨 번호 확인을 안 했네. 자, 지난주 샀던 복권을 꺼내 번호를 맞춰보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등! 꿈에 그리던 복권 1등에 당첨된 영철 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라라 씨를 불러낸 영철 씨. 아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앉아봐. 왜? 야, 잠깐 기다려. 라라 씨를 불러낸 이유는 통장 확인해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야, 이거 잘못 보냈어. 검은 돈 아니야? 참나. 일로 와봐. 너 왜 나한테 보내? 내가 이번에 1등 됐어. 1등. 1등? 어우, 막 쑤시고 그러네 막. 이거 나한테 준 거야? 준다 했잖아. 참나. 당첨금을 나눠준다는 약속을 지켰네요. 근데 이거 세금 안 내도 돼? 야,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내가 당첨금 받으면서 세금 다 냈잖아. 친구에게서 받은 복권 당첨금, 세금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세금을 공제한 당첨금을 나눠받더라도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친구의 경우 친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 없이 5천만 원 전액 과세됩니다. 1억 미만은 10%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라라 씨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이내 5천만 원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며 형제 자매는 10년 이내 1,0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4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 자식을 낳고 시간이 흘러 애지중지 기른 자식의 결혼을 앞둔 두 사람. 그런데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돈이 걱정이네. 적금 들어오는 게 한 3억 되잖아. 전세자금 보태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3억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인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안 나온다더라고. 그래?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고민이 많은 겁니다. 맞아. 이번에 작은 애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잖아. 차라리 그냥 이 집을 큰 애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빌려줘도 그냥 빌려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돈을 받으면 될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부모가 살던 보유주택 돈 안 받고 빌려줘도 되나요? 자녀가 사용하더라도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이익은 무상 사용일로부터 5년간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억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임대료의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 사용 또는 저가 사용 등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과세 제외되는 구간 이내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대세 직업은 한 기관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개인 방송 진행자를 꿈꾼다고 합니다. 개인 방송을 시작한 남매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나언니예요. 알려줄게요. 짜잔. 오케이. 야, 오늘 좋다 야. 와, 잘됐어. 나 잘했어? 어우, 최고야, 최고. 아우, 화면 완전 대박이야. 다재다능한 끼를 살려 개인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 좋은 아이템을 위해 머리를 싸매며 회의하는 남매의 열정, 참으로 대단해 보이죠? 근데 후보하는 친구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애 있고 안 하는 애 있던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그런 거 했다가 세금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받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개인 방송 진행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통신업 중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는 활발한 창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제도로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에서 100%를 감면해 줍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 분류를 나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도 많은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될 만한 세법도 알아볼까요?
신규로 창업 시 세금을 5년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은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 감면을 적용해 5년간 감면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납부세액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사장님을 꿈꾸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세제 혜택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상하지 못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겁니다.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세액 공제 및 감면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과거 5년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땐 5년 이내에 경정 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전문가에게 본인의 사업의 업종, 지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 감면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창업 감면의 경우 창업할 때의 업종, 사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상담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중한 돈 지키시길 바랍니다.